이번 주는 그 21강 순환군과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 할 차례고 제가 리딩을 했습니다. 어, 일단은 그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 공유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네, 나름 리딩이라고 저는 어, 고민을 틈틈이 시간을 들여서 하기는 했는데 그 앞에 개념이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파티션이랑 쿼션트 셋이 뭐가 다른지 저번 주에 스터디 때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를 납득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좀 같이 정합도 맞춰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진행 방향은 일단은 그 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냥 쓱 훑고 정의 정합 맞추고 헷갈리는 거 같이 토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황은, 어, 그, 사실 일이 여행 돌아와가지고 좀 몰리기는 해서, 논문을 좀 급하게 읽고 있는데, 어, 네, 그래서 뭔가 기대수 준비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으면서 좀 재미는 재밌었고, 뭔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그 스터디 할 때 안 오실 때 제가 혼자 조금 보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이번부터 이제 그 부분은 역시 소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이외의 것들은 뭐 자전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뭐 건강을 위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연희수가 이제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주 연희수에서 저거 했어요. 그 위상수학 파트 기대수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기대수에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연속함수의 정의가 그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셋인 게 연속함수랑 동치이다. 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그 내용을 어, 어떤 영상을 참고해서 내용을 조금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역함수 시간에 제가 증명기초 수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제가 인바이트를 해서 그 시간에 제가 명제에 대해서 또 썰을 조금 풀었습니다. 그런 것들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는 요즘은 저거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이번 달 말이랑 12월 초에 어디에 그 강의를 나가게 됐는데, 선형대수학 강의를 하게 됐어요. 두 번. 그래서 선형대수학 책을 다시 보고 있는데, 내 옛날에 이런 걸 했었구나라는 거를 약간 좀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리스트 스퀘어를 선형 공간에 프로젝션을 만드는 것과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약간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기 내용은 아니지만 그 연희수에서 저번에 나왔던 그 오픈셋의 역장이 오픈셋인 게 연속인 게 기대수 노트에서는 그거 안 나왔지 않아요? 뭔가 배운 기억이 없는데 네, 저도 연속을 왠지 따로 네, 기대수에서 위상수업 파트에서 그 내용을 언급해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네. 뭔가 연속 얘기할 때 그냥 입실론 델타만 나왔던 것 같아서 이게 안 배웠는데 갑자기 그냥 외우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연희스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서 하나가 오픈셋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오픈셋은 그냥 오픈 인터벌이라는 오픈셋밖에 없는데, 또는 그냥 뭐 오픈볼, RN에서 오픈볼 이런 오픈셋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거를 모아 놓아도 그 원소가 오픈셋이 된다는 게, 도대체 왜 이걸 어떤 근거로 우리가 오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아직도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든 이해가 되든 뭐 어떤 방향으로든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연희수가 생각보다 뭔가 수학적인 내용이 기대수 공부한 내용 느낌이랑 별 차이가 안 나는 느낌이고, 아무튼 연희수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리딩을 좀 시작을 해보면요. 어, 일단은 그냥 노트 쓱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정도 훑겠습니다. 어,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은 앞에서 저희가 사이클릭 그룹을 얘기했을 때, 어, 이렇게 무한계나 아니면 유한계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는 분해서 원소의 개수를 따지는 방법을 여기서 오더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만 봐서는 사실 오더라는 개념이 진짜 와닿지가 않아서 따로 더 찾아봤고 또 이후에 좀 어, 찾은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그랑지 정례의 역방향이 이 노트의 메인인데요. 라그랑지 정례의 역방향은 어떤 그룹에서 어, 어떤 그룹의 오더를 생각했을 때 그것의 약수, 약수와 오더가 같은 서브 그룹이 항상 유일하게 존재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명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사이클릭 그룹에서 이게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사이클릭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이 제너레이터가 유일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일하진 않은데 예시를 봐서 당연히 유일하진 않은데 어, 그래서 몇 개 있냐? 그거는 오일러 파이 펑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대략적인 내용이고요. 일단은 정의의 정합부터 좀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오더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어, 그룹 어떤 그룹 G가 있을 때 그냥 G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집합에 대한 카디널리티랑은 다르게, 어, 잠깐, 안 붙여놨네. 그, 이게 제가 안 붙여놨는데, 단순하게 원소의 개수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서브셋 같은 그런 걸 세는 거라고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넘버 오브 엘리먼트인데, 그것은, 어, 오더 오브 X라는 것은, X로, 그, X로 X에 n승 해서 2가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또 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유한인 경우에는 xn승 2가 될 때 이 n을 찾는 거고 무한 무한일 때는 오더 맥스가 무한이 되는 이런 거.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이 정의가 조금 와닿지는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본 게 오더가 어, 사이클릭 그룹이 아닐 때, 그러니까 어, x의 n승이 x의 n승이 2가 되는 음, 뭔가 이게 좀 당연하지 않은 느낌일 때는 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논 사이클릭 그룹일 때는 오더가 디파인 될 수 있냐를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논 사이클릭 그룹에도 오더가 정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왜냐면은 음, 여기서 그룹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그냥 이것만 음, 만족하는 n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OX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X에 대해서 이게 X 대신 여기 G가 들어간 거니까 어, 결국에는 오더가 뭐 여러 개의 제너레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X의 n승이 가 좀 여러 개 만족하는 X가 있다고 해도 이게 오더가 웰 디파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에 제가 이해한 걸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틀리면 다른 분들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굳은 의지나 믿음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말로 쓰인 거는 무조건 같은 걸 것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더가 뭐야,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했으면 다 어떤 식으로든 원소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일 것이다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출발점으로 이제 생각을 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윗부분에 정의하는 것과 여기는 그냥 원소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 이 아래는 그걸 좀 다른 방법으로 뭐 스몰리스트 넘버 n 자연수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정의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위에처럼 이렇게 정의하면 그래서 오더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사실은 방법이 없잖아요. 나열해놓고 세는 것밖에. 그래서 이 정의는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오더를 헤아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실 정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헤아려야 되잖아요. 이 몇 개인지 헤아려야 되는데 이제 일단은 그룹을 사이클릭 그룹과 사이클릭 그룹이 아닌 그룹으로 이제 생각할 때 사이클릭 그룹인 경우에는 되게 편한 게 어찌됐든 뭐 n이 무한대인 경우를 빼고는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중수처럼 벌어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인 경우에는 몇 바퀴를 돌면 항등원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세 칸 가면 항등원, 여섯 칸 가면 항등원, 다시 아홉 칸 가면 항등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 스몰 리스트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한 유한 사이클릭 그룹에서 결국에 세 칸 가면 예를 들어 세 칸 가면 항등원인 뭐 이렇게 집합이 있다고 하면은 뭐 G 코전트 3G가 그런 식이 되겠죠. 3G. 예, 예. 그렇다고 치면 세 칸 이후에 간 것들은 다 똑같은 원소들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퀴벌런 클래스들이 다 똑같은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스몰리스트 n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 세 칸 가면 최초의 함등원이 나온다고 치면 그 이후에 있는
정의되는 원소들은 전부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쓸 필요가 없어서 결국 사이클릭 그룹의 원소의 개수, 오더로 정의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아래쪽은 저는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라운 그 확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넌 사이클릭 그룹도,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게 유니크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너레이터가 하나라는 걸 보장하는 게 사이클릭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여러 종류라도 한 개에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이클릭 그룹이라 이제 이런 식의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가 어찌 됐건 그룹이기만 하면 상대원이 있는 게 보장되고 그다음에 여건이 있는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리고 상등원을 몇 번 연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횟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한,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뇌피셜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서클을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서클이라고 치면은 여러 개의 서클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러면은 각각의 미니멈을 취하면 그걸 뭐 다 더하면 아마 오더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어, 각 나온 오더를 더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닌가? 아니, 그냥 왜냐면 이제 오더는 네. 제너레이터가 여러 개면 그 이제 몇 번 더 했을 때에 뭐 제너레이터 1번 제너레이터, 2번 제너레이터, 3번 제너레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이클릭 그룹처럼 하나에서 다 스팬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여러 개에서 스팬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스페는 원소가 몇 개에서 시작하느냐는 상관이 없지 않나요? 그게 어차피 만약에 말이 된다면 여러 개에서 스팬되기 때문에 각각의 오더를 각각의 스팬하는 원소들이 몇 번 가면 항등원이 나오는지가 있을 테니까 그것들을 더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각 제너레이터마다 나온 n, 여기서 나온 n들을 뭐 다 더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아, 네. 뭔가 직관적으로는 좀 의미상은 통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그 OX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어,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하려면은 조금 다시 정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있고, 음, 저도 근데 저 채찍 사실은, 네. 아, 저 챗GPT에서 스몰리스트 파워로 그거를 오더로 정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덴티티가 되기까지 만드는 뭐 그 파워가 세 개인 것도 있고 두 개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두 개를 취한다라는 걸로 뭔가 이 챗GPT 설명 와닿고 박직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그 두 개 더하기 3, 2 더하기 3 한 걸로 5로 취한다 와닿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알고 있는 넌 사이클릭 그룹 중에 삼각형 뒤집기 그룹이 있거든요. 그게 다히드롤 그룹이라는 건데 그게 삼각형을 이렇게 60도씩 돌린다고 하면 세 번 돌려야 원래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 번 돌려서 원래로 돌아오는 게 있고 이렇게 180도 그 좌우 뒤집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번만 뒤집어도 두 번 뒤집어 돌아온다 치는 건가? 두 번 뒤집었을 때 돌아오기 때문에 걔는 두 번 만에 네, 그 계속 이 경우에는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한 개는 오더가 3이고 한 개는 오더가 2인데 이 그룹의 오더는 그 삼각형의 꼭지점 개수 3 곱하기 2라고 해가지고 6으로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의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박지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면
그 항등원 자체로도 항등원이니까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6인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뭐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혹시 어떻게 나온 건가요? 아, 그 아이덴티티 자체로 오더가 하나고 그다음에 삼각형을 두 번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서 두 번에 걸쳐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 그 하나 그 그룹 하나 그다음에 60도씩 돌려서 세 번의 액션에 걸쳐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 하나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봤는데요. 완전 내피셜이고 그냥 제가 아는 넌 사이클릭 그룹 중에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리고 요게 오더가 2 곱하기 n이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더하기보다는 곱하기가 좀, 어, 아,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것도 약간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라서. 아,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그 논사이클릭 그룹의 오더에 막 엄청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저 그 오더가 진짜 뭔가에 대한 그 설명을 찾다가 그냥 나온 건데 그 박진우 선생님께서 그 오더를 이렇게 하면은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 그럼 이거는 찾는 게 쉬운 게 맞나요? 음, 제가 이거가 뭔지가 보이죠. 그 xn승은 2라는 방정식에서 스몰리스트 n을 찾는 거는 비교적 이게 왜 쉬운 건지? 아, 이거는 그 사이클 그룹이고 어쨌든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것처럼 G 쿼션트 3G 뭐 이런 식이면은 세 번 연산할 때마다 그 항등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인 거죠. 왜냐면 최초 항등원이 나오는 게 3이니까. 그래서 이퀴밸런트 클래스 0, 1, 2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G 쿼션트 3G의 원소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쿼션트 같은 간단하게. 경우에는 n이 명시적으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더 그냥 G 카디널리 G 절대값 같이 생긴 저거를 찾기가 쉬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쿼션트 그룹이 아닌 그런 음, 그룹에서 오더를 찾는 게 목적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쉽다는 이야기의 의미는 n을 찾기 쉽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n만 찾으면 오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아, 나열하지 않아도. 네. 아,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이렇게 G의 오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는 그 이퀄밸런스 클래스의 개수를 헤아리는 헤아리는 것? 그게 셋이랑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음, 근데 다들 이거는 좀 와닿으시나요? 그 XN승의 상등원이 되는 음, 이게 어 만약에 이렇게 이퀄밸런스 클래스들이 있고 음, 아니다.
벡터인가요? 네? 아, 이거 사각형 그려주신 게. 아, 그냥, 얘를 그냥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코블런스 클래스를 한번 그려본 건데, 만약에 그돼 있으면, 음, X가 하나의 원소면은, 뭔가 지금 이게 조금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데, 그림에서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저기 xn은 2인가요? 네. 아, 여기서는 저 n승이 n번 더한다는 거니까 액션이 더하기니까 1로 잡아도 1 더하기 1 했을 때 2 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 되고 1 더하기 그거를 세 번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0이 된다는 거 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아, 네. 음, 그게 2로 하면 또 2 다음에 2 더하기 2 하면 0 되잖아요. 아, 그게 근데 2는 두 번만 더해도 0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2는 전체를 제너레이트 0, 1, 2, 3을 제너레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2로는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3의 경우는 3도 해보면은 3 더하기 3은 2가 되고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은 9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더했을 때 12니까 0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나오고 네 번째에 0이 되기 때문에 얘로는 그 오더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X는 그룹의 모든 원소들이 다 가능한 건가요? 이 X에 들어가는 게 좀, 끌, 정의에 그렇게 돼 있던가 뭔가 그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적어주신 걸로는 뭐 마치 이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음, x를 n승했을 때 2가 나오는 가장 작은 n을 그 x의 오더라고 부른다고 했지. 어떤 그룹의 아무 x나 가져와도 그 거듭 제곱했을 때 2가 나오는 최소값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1은 4번 해야 되지만 3도 4번 해야 되지만 2는 2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이렇게 써야겠죠? 만약에 어떤
그 서브 그룹을, 그러니까 G 쿼션트 사지의 서브 그룹으로서 0, 2를 이렇게 하면은 요건 서브 그룹이 되죠. 네. 그냥 그룹이니까 이것도. 근데 이것의 크기는 2죠. 이, 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뭐랑 그 아이소모픽하냐면은 0과 1만 있는 이거랑 사실 아이소모픽하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이 x는 아무 x나 가지고 와도 이게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스몰리스트 내추럴 넘버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음, 근데 이 아래쪽에 노트에 보면, 혹시 제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잠시만요. 요 부분인데요. 어, 혹시 저, 전 보이시나요? 여기 아래 이미지가 다 페일드로 뜨는데 나갔다 들어오면 해결될까요? 이거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어, 어, 아, 이제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노트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여기 그, 그러니까 저는 X를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잠깐만요. 네, 여기 이 부분을 보고 이제 X를 여기서 정의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X가 되려면 그냥 G의 아무 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X를 스팬해서 G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X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요. G는 이미 있는 겁니다. 네. G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X로부터 X를 스팬해서 만들어진 G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X의 오더는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만약에 G가 이 네. 키워드 클래스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네. 그 0, 1, 2, 3이 다 되는 게 아니고 X가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0, 1, 2, 3 중에 스팬에서 G 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만 X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네.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X가 네. 되려면 아무 원소를 가지고 와도 되는 게 아니고 걔를 네. 스팬해가지고 G를 형성해낼 수 있는 애만 X가 되고 네. 그런 X 중에 이제 그 최소번 연산을 해가지고 한두 번이 나오면 그게 G의 오더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X가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네. 그 네. 네. G를 무조건 다 제너레이트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 고르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마치 G가 이미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내가 X를 고르겠다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지금 이 문장 자체는 G랑 X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라 말씀이신 거죠? 네. X를 스팬해서 G를 만든 거지 G가 있는데 거기서 X를 고른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네.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X가 원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엑셀을 스캔해서 G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OX에서 여기 X가 뭔가에 대한 불편감이 있어서 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 N이 하나로 뭔가 잘 정의가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관찰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또 방금 말씀하신 거는 원래 이 X가 정해져 있고 이걸로 G를 만드는 거니까 어, 더 이상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인가요? 근데 그렇기도 하고, 이 위쪽에 보면은 애초에 처음에 G를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G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나오는 G들은 무조건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그룹 전체가 제너레이트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G가 아까 강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G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원소 중에 X가 될 만한 애를 고르는 게 아니고 애초에 X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걔를 스팬해서 G를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누가 X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음,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음, N번 연산했을 때 이가 되는 가장 작은 N을 고르는 게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웰 디파인이 맞나요?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지 않나요? 맨 처음에 세팅할 때의 X에 따라서. 여기서 스몰 리스트는 아까 막 1을 4번 더해도 0이고 8번 더해도 0이니까 그 중에서 4, 8, 4의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4를 취하겠다인 것 같고 X는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X가 그, Z 쿼션트 4Z에서 음, 그냥 어려운지.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의라면 얘가 이렇게 되진 않겠네. 맞죠? 사실상 이거인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게 하나 그룹이 정해진 이상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얘가 선택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할 필요가 사이클릭, 없는.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게 몇 번 가서 항등원, 몇 번 가서 항등원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X를 가지고 와서 스팬을 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같은 G를 스팬해서 만들려면 결국에는 미니멈 N은 똑같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X는 유니크하지는 않지만 아무 X 그러니까 아무 G를 만든 X를 가지고 와도 걔네들은 다 오더가 똑같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닌 사이클릭 그룹. 저도 이제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면 처음에 보셨을 때 좀 불편한 점이나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그런 거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도 저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두 개의 다른 데피니션이 있는 것 같은 느낌? 하나는 그냥
셋에서 카운팅 하는 것 같이 디파이 해놓고, 다른 하나는 사이클릭 그룹에 한정되는 정의인 것 같아서, 다른 경우에서는, 뭔가 사이클릭 그룹에 한정돼서는 그 XN은 2라는 정의랑 그 셋에서 카운팅하는 정의가 서로 같은 의미로 다가오긴 하는데, 다른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고 넘어갔었어요. 저는 그 다른 데 오더 얘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뒤쪽에 약수가 등장했을 때 이제 앞 내용이랑 연관이 안 돼가지고 몇 개 이렇게 예시가 될 만한 집합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해봤던 기억이 나. 그, 일단 그룹의 오더는 정의는 이거고요. 정의는 이거고, 이건 사이클 그룹 한정이죠. 사이클 그룹은 하나 가지고 다 만들 수 있는 그룹이니까, 그 경우에는 X를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G의 모든 원소가 다 나온다? 그 말은 결국은 모든 원소를 한 번씩 다 찍어내고 마지막에 요 한 바퀴 돌아서 뭔가 2가 딱 나왔을 때 그 하나의 순환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요 가장 작은 n이 결국은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당연히 오더는 사이클릭 그룹에만 정의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 밑에서도 보면은 그 아무래도 하나의 원소로 다 제너레이트 할 수 없는 그런 사이클릭 그룹이 아닌 거에서는 어, 그래도 웰 디파인드 오더가 있을 수 있다 하고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납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파티션 사실 저만 헷갈린 걸 수도 있는데 그 저는 파티션이랑 그 쿼션트 셋이랑 그냥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단 파티션의 설명 자체는 그 강의록에 적혀 있는 거 외에 그냥 설명 자체는 그냥 쪼개는 것의 행위 같은 그렇게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노트 자체로는 보면 이게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다 모은 것 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파티션이 뭘까 하는 생각을 썼는데 일단은 데피니션부터 좀 맞춰보고 저번에 했지만 그냥 어, 말로 한번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해보면은 어, 어떤 셋 A가 주어져 있을 때 파티션 P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집합이 포함되지 않고 그리고 파티션 P에 가는 이미 셋 X, Y에 대해서 어, 어, 디스조인트하고 그리고 모든 칸은 सब셋을 다 합집합을 했을 때 전체 A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 또 해보실 분이 있나요? 저 해볼래요. 파티션이란, 음, 셋 A가 있고, 아, 셋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로 만들 수 있는, 어,
모든 서브셋의 콜렉션이 있을 때, 아니, 모든이라 들어가면 안 되네요. 일단 그냥 셋 A가 있고, 그 다음에 그 A로 만들 수 있는 서브셋들이 있을 때, 그 서브셋의 콜렉션이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면은 파티션이라고 부른다. 하나는 그 콜렉션 중에 empty 셋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콜렉션에서 셋 두 개를 이미를 뽑았을 때 겹치는 게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콜렉션에 들어가는 모든 셋들을, 엘레멘트인 셋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 A가 되어야 한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집합들의 집합이니까 콜렉션이 더 정확하긴 하겠네. 아,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퍼센트 셋의 정의인데요. 또 일단 저부터 해보면은 셋 A에 equivalence relation이 주어져 있을 때 S S란 그 A 음 A 퍼센트 어 릴레이션 표시를 퍼센트 셋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 equivalence 클래스를 모은 집합입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음, 어떤 셋 A가 있다고 할 때 셋 A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준 다음 그로 인해 나온 이퀴밸런스 클래스를 다 모으면 쿼션 셋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파티션이랑 그 쿼션트 셋 두 개 데피니션을 봤는데 그 파티션은 여기서는 그냥 릴레이션이라는 말이 아예 주어져 있지 않고 근데 대신에 그 쿼션트 셋은 처음에 이 릴레이션이 뭘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무조건 동치 관계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정의 자체가. 그래서 그 Fundamental Theorem of Equivalence Relation 이라는 그냥 이가 주장하는 말이 set A의 equivalence relation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equivalent relation이 있으니까 quotient set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quotient set은 A의 파티션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파티션은 뭔가 파티션이라고 주장하려면은 이 세 가지 특징을 보여야 되는 거고, 어, 사실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뭔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뭔가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냥 파티션이 뭔가 컨센서스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어, 얘가 그냥 파티션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거를 보이라는 엑서사이즈였던 것 같다고 좀 생각했어요.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저는 사실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주면 파티션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프루프 부분에 나온 게 아무 파티션이나 만들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쿼션트 셋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파티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냐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파티션이 있을 때 무조건 쿼션트 셋이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파티션은 사실은 아무런 릴레이션을 가정을 하고 있지
아니다. 근데 파티션이 주어져 있으면 이게 동시 관계랑 1대1 대응이니까 음, 이 방향은 맞는 것 파티션이, 같아요. 파티션이 있으면 그 각각의 파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서브셋? 서브셋 안에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릴레이션을 주면 되니까 사실은 파티션이 있으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도 만들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이 방향이 맞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파티션이 있으면은 그러면서 릴레이션도 있으니까 그럼 쿼션트셋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이거 맞는 거일까요? 저는 사실 쿼션트 셋이랑 파티션이랑 같은 의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제가 지금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네. 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정의는 임플라이를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을 모으면은 파티션이 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퀴밸런스 클래스의 셋은 sometimes called quotient set이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그러니까 사실 마지막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 혹시 다시 한 번만 더. 어, set of equivalence classes는 sometimes called the quotient set. 어, set of equivalence class요? 네. 그러니까 equivalence 클래스를 모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에 문장은 equivalence 클래스가 파티션을 만든다. 이고 두 번째 네. 문장은 equivalence 클래스를 모은 것을 quotient set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니까 두 개는 뭐 따지면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음, 근데 왜 sometimes라고 하는 이렇게 걸까요?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 아닐까요? 그러면은, 아까 그냥 하던 생각 마저 하면은, 이 방향은, 아까 맞는 것 같았고, 이쪽 방향은, 이것도 사실, 이게 가정돼 있으니까, 파티션이 되기는 하겠네. 근데 뭔가 동치관계라고 해서, 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랑 같은 거 같긴 한데, 그냥, 어, 말을 다르게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게, 어, 같다는 느낌은 들면서도 좀 구별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그냥 같은 거를 다른 부분을 묘사한 듯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티션의 정의는 컬렉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서브셋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서술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쿼션셋은 A가 일단 쿼션셋 A의 쿼션셋 네 어쨌든 A의 릴레이션이 주어져서 이제 그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이 생기면 그걸 모아가지고 쿼션셋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 반대 약간 반대 방향으로 서술한 것 같고 결국에 하는 소리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대수에도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또 읽어드리면은 어, 어, 여기 있다. 어,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시어림이 하나 나오는데 집합 X에 정의된 동치관계 요 틸다라고 할게요. 동치관계 틸다에 대해서 그 틸다와 X를 틸다로 분할한 것으로부터 만든 동치관계는 두 개가 똑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혹시 무슨 다시 한 말이냐면 번만 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책에 있는 기호를 그대로 쓸게요. 어, 잠시만요. 이게 아이패드가 가끔 뭘 건드리면 끊어질 때가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다가 여기 집합이 있고요. 집합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집합 위에서 정의된 동치 관계가 있을 때 이 1번은 이 동치 관계랑 뭐랑 똑같냐면은 동치 관계가 있으니까 동치 관계로 쿼션트 셋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 쿼션트 셋으로부터 만드는 관계, 동치 관계. 이 두 개는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이 있어요. 집합이 있는데 동치 관계로부터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이퀴밸런트 클래스들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클래스들로 나눴으면은 이 안에 있는 원소들끼리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 릴레이션이랑 처음에 이 X 파티션을 만들 때 썼던 릴레이션이랑 두 개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네. 사실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이게 1번이고 2번이 뭐냐면 임의의 분할, 그러니까 X를 분할을 했잖아요. X를 어떤 식으로든 분할을 해요. 임의의 분할 P에 대해서 P는 뭐랑 똑같냐면은 X를 릴레이션 P. 이건 뭐냐면은 이번엔 반대로 이퀴밸런트 릴레이션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파티션이 먼저 있어요. 여기에 파티션이 먼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파티션으로부터 릴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럼 이 릴레이션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릴레이션으로부터 또 파티션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든 파티션이랑 원래 파티션이랑 똑같다. 그래서 파티션이 있으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고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있으면 파티션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하신 말씀은 이 UX가 갖고 있는 이 파티션의 형상을 이 안도 똑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요거 하나는 이거 하나는 지금 하나의 이퀴밸런트 클래스예요. 요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똑같게 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릴레이션이 다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는 파티션. 이 파티션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진 이퀴밸런스 릴레이션과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똑같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반대로 이번에 파티션이 먼저 주어져 있을 때
파티션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하나의 클래스, 하나의 이퀴블런스 클래스 안에서 또 그 서로 다 관계를 맺도록 우리가 어떤 그 이퀴블런스 릴레이션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퀴블런스 릴레이션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파티션 나눌 수 있겠죠. 음. 그렇게 만들어진 파티션은 처음 파티션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신 말씀이 그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이랑 파티션이랑 동치라는 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파티션이랑 포션트 셋이랑 어, 다른 건지 같은 건지였는데 혹시 저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서술은 다르게 되지만 사실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가,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러면 서술이 그냥 다르다는 것은 음, 저 정말 죄송한데 아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잠깐 해도 될까요? 네. 아, 저 강성 선생님이 써주신 거에서 1번, 2번은 진짜 납득이 가는데 1번은 정말 말장난 아닌가? 좀 그 1번에서 첫 번째 틸다도 어 잠시만요. 네. 첫 번째 틸다도 요렇게 그냥 얘는 여기 있는 애들끼리 같은 걸로 본다. 여기 있는 애들끼리 같은 걸로 본다. 이고 두 번째 틸다도 똑같이 그냥 여기 있는 애들끼리 같은 걸로 본다인데 도저히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말장난 같긴 한데요. 어쨌든 띠어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모든 띠어림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전부 다 증명이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증명을 보면 뭔가 증명을 확실해져. 보면, 증명을 보면은 그 처음에 이퀴밸런스 릴레이션과 그 똑같은 릴레이션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증명을 해요. 제가 예,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제 꼭 안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규칙이거든요. 집합과 수의 체계. 아, 네. 네, 요거 맨 앞에 나와요. 이거 사실 동영상 강의도 있어요. 그 저기 계승혁 교수님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저 증명이 나옵니다. 1번, 2번 둘 다 증명을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그러니까 동치 관계. 잠시만요. 못 찾겠다. 2번은 보이는데 1번이 안 보이네요. 그냥 제가 문장 하나를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분할 P에 의해서 정의된 동치관계를 틸다 P라고 쓰면은 다음 정리는 동치관계와 분할이 사실상 같은 것임을 말해준다. 라고 해서 나오는 정리가 제가 여기 써놓은 이거예요. 요거예요. 음, 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더 있으신가요? 있으시면은 이제 마지막 정의 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바이 펑션에 대한 정의인데요. 어, 일단 저부터 해보자면, 오일러 바이 펑션, 그, p는, z에서,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함수인데, 어, n에서, 그, n에서 bn으로 매핑되는 함수입니다. 이 pn은 그, 정수 K들을 다 모은 건데, 어, 그 K는 0에서 n-1까지의 정수이고, 음, K와 n의 GCD가 1인 그런 K입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일러 B 펑션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 B가 정수 G에서 G로 가는 함수인데, 음, 정수 N을 넣었을 때 P of N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 0부터 n-1까지의 K를 모으는데, N과 K가 서로 소인, 최대 공약수가 1인 것들을 모은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집합 속에는 정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n이 주어지면 정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정수가 어 0에서 n-1까지 중에 k랑 서로 소인 것만 모으는 건가요? 그 n이랑 서로 소인 겁니다. n이랑 k가 음. 아,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지금 물 퍼놓고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요, 요, 요 이야기라는 게 애초에 n을 잡을 때 K랑 서로 소인 걸 골라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K를 n과 서로 소인 걸로 고르는 걸로 있어요. 예, K를 서로 소인 거를 골라가지고 n-1까지 쓰는 걸 말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 K 0부터 n-1 중에 n과 서로 소인 거. 아, 그러면 예를 들어 n이 4면 4의 약수가 1, 2, 뭐 4 이렇게 되니까 1, 2, 3, 0, 1, 2, 3 중에 그 0이랑 1이랑 3 이렇게 옮기면 B 3 이렇게 옮겨서 그러면은 잠시 이게 순서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집합이니까 순서상이 그거의 수를 B 오브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네. 오더니까 네. 이게 그러면은 좀 이건 3인 건가요? 4를 넣으면 3이 나오는 건가요? 0은 4와 GCD가 1이 아닙니다. 아 근데 그럼 여기 K에 0을 넣는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0은 넣는다고 말했지만 0이 그러니까 짝수라서 그런 건가요? 이게 조금 그 아니요, 그게 아니라 0은
0은 모든 수의 배수죠. 모든 정수의 배수죠. 네. 네. 영배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여기 4와 0의 GCD는 4예요. 그래서. 아 그럼 여기 0을 넣는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0이 카운트되는 경우는 없는 네. 건가요? 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K, 그냥 1부터 쓰면 어, 네, 그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쓰면 좀 안 이쁘니까. 아름다움의 포인트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튼 예. 어떻게 쓰는 게 저기 이쁜지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K는 0보다 크고, M보다 작은 정수 중 N과 서로 소인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K 0보다 크거나 같고, 네. 어, 근데 언제나 하여튼 0은 안 세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한데요. 예. 네, 0은 항상 안 들어가긴 하죠. 어, 그냥 0보다 크다고 하니까 1부터 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인 거네요. 0을 집어넣는 이유는 뭐 G 코션트 NG 같은 거랑 뭐 저기 짝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넣거나 빼거나 무리가 없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어차피 카운트가 안 되니까 그냥 네, 그래도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밑에 노트들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음, 저 정말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 로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여기 아, 밑에는 첫 번째만 보여서. 그러면은 껐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로드 되는 네, 동안에 지금 보이시? 우리가 그 순환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이잖아요. 이게 참고로 역방향은 순환군에 대해서는 참인데 일반적인 군에 대해서는 참이 아닙니다.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역방향이. 네. 음, 지금 중요한 게 요거잖아요. 요거. 네. 요건데 인버스 오브 라그랑지 시어림인데 그 순환군일 때는 요게 되는데요. 그냥 아무 군을 가져온다고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 군 가지고 와가지고 군의 뭐 저기 크기가 뭐 예를 들어 12인데 크기가 3짜리인 군이 있다? 그러니까 3짜리인 그, 그 3이 12의 약수잖아요. 그럼 크기가 3짜리인 그 서브 그룹이 항상 있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그 대칭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순환군이면, 다시 할게요. 군의
G군이 주어져 있고 H가 서브 그룹이면 그러면은 서브 그룹의 크기는 원래 그룹의 크기의 약수인 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이게 라그랑지 시어림인데 인버스 오브 라그랑지 시어림은 지금 요거잖아요.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 순환군일 때만 그러니까 순환군일 때만은 아닌데 순환군일 때는 저게 맞고 하지만 일반적인 아무 군이나 가져와서 이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강의에서 인버스를 먼저 나왔던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음, 네. 아직 라그랑지 정리는 이 노트에는 없습니다. 네. 저 로드 다 됐습니다. 라그랑지 어, 정리가 다음 노트에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순환군 한정인지 일반적인 군에 대한 얘기인지 그거를 잘 보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도 되게 명확하게 써 있잖아요. G가 순환군일 때, 그러니까 순환군으로서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써 있는 거지. 요거를 그럼 아무 군이나 가져와도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음 노트에 보면은 명확하게 써 있어요. 임의의 군에 대해서 임의의 군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파이나이트 그룹일 때 임의의 파이나이트 그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순환군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안 헷갈리셔야 돼요. 뭔가 왜 순환군만 되는지 좀 보고는 싶은데, 뭐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하는 거겠죠. 어, 제 친구로 예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보고 있을게요. 뭔가 만약에 순환군이 아닐 때 약수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어,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만 헷갈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만 드려보자면, 그, 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정의에 의해서 자명하다고 하는데, 그냥, 사이클릭 그룹 정의만, 정의 정도 그냥 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 그, 사이클릭 그룹은 어떤 임의의 그룹 G에 대해서 그 원소 임의 X를 뽑았을 때 그걸로 스팬하는 게 사이클릭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N 지분의 N? X 지분의 N? 는 X의 정수승이니까, सब셋이랑, 스팬하니까 그룹이랑 다 만족해서 이게 설명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냥 이거 보다가 근데 사실 여기 이그샘플에서는 G가 아벨리안 그룹이고 여기서 X를 G에서 뽑는다고 했는데 그 일반적으로는 사이클릭 그룹 만들 때 아벨리안 그룹 조건이 없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사이클릭 그룹 자체는 그 아벨리안 그룹이 되는, 되는 장미도 있었어요. 그냥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어, 실제로도 되고, 왜냐면은, 사이클릭 그룹에 임의의 원소 뭐, A나 B 같은 거 뽑았을 때, 그거는 뭐, GX나, 아니면 GY 같은, 그, X, Y가 정수인 이런, 어, XY가 존재를 항상 하고, 그러면은, 그걸 연산을 했을 때, GX, GY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GX 플러스 Y. 그래서 GY 플러스 X랑 같아져서 결국에는 GY GX가 되니까 결국에는 아벨리안 그룹이 맞습니다. 오, 네. 어, 나는 그 증명의 그냥 흐름은 그, 그 저희가 궁금한 게 G의 सब셋인 H가 유일하게 존재하냐니까 일단은 있냐라는 걸 보이는 거는 어, 약간 떠올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하나의 예시를 찾아가지고 그 얘를 그냥 끼워 넣었을 때 된다 하는 거를 익시스턴스로 보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표현된 이 H가 유일한가 다른 방식으로 더 표현될 수 있는가 하기 위해서 그 H 프라임을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H 프라임도 X의 D분의 N승의 펜이 된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 라인 바이 라인인 것 같아서 뭔가 읽으면서 어,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증명 자체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으신 생각이 더 있으신가요? 저 아벨리안 예시는 어디서 나온 거죠? 왜 나온 거죠? 모든 사이클릭 그룹은 아벨리안 그룹 이거요? 네. 어, 그냥 제가 혼자 X의 D분의 N승을 곱하는 상상을 하다가 어, 정말로 왜 디파인이 잘 되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아벨리안이어야지 웰 디파인 되는군요. 음. 처음에 저는 그냥 그, 어, 사이클릭 그룹 정의도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생각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증명 자체에서는 혹시나 뭔가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 같긴 한데, 뭘 잘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 위쪽에 익지스턴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니크네스까지도 어, 근데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관점은 아니 따라가면 알겠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도 공감이 안 되긴 했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삽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만약에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이렇게 떠올리면은 뭘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딜 파야 될지 잘 뭔가 모르겠어요. 이 증명의 틀 자체는 조금 일반적인 틀 아닌가요?
익시스턴스는 근데 이 예시를 하나 드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못 들 것 같긴 한데 그냥 되는 거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이게 성립을 하더라 해서 익시스턴스 하고 나서 이게 진짜 유일한가 해서 다른 기호 한 개 더 정해가지고 받더라 하는 건데 약간 이런 기술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M 잡아가지고 사실은 D분의 N인지 모르니까 M 잡아가지고 어 결국에는 M이 D분의 N이 되는 거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 라그랑지 정리 역광형의 렘마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 같다는 그런 네, 생각이 그냥 무슨 치트키처럼 적이 느니까 그냥 튀어나와서 네. 맞아요. 근데 뭔가 이 렘마 증명을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쉽긴 한데 그 숫자 넣어서 몇 개 해봐도 뭔가 직관적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기호만 봐서는 어 제가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표시를. 저 렘마가 뭔지 잘 모르는데 아, 혹시 한번 렘마의 어, 어, 렘마 근데 사실 저도 의미를 막 와닿게 이해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숫자 몇 개 넣어가지고 해 봤었거든요. 네. 네, 제가 그냥 해본 거는 어, 만약에 n이 뭐 10이라고 했을 때 x 제곱에 x제곱에 x제곱 스페한 것의 오다는 10이랑 2의 GCD는 2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2승에 5 하면 2가 되는 게 보여지고 만약에 약수가 아니라 그냥 3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게 서로서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10이니까 x의 3승해서 결국에는 10승을 해야지 이게 2가 된다.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갔었어요. 아, 네.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한 방식이 사실 맞는지 지금 와서 조금 어, 의심이 드는 게 예로 어, 전 뭔가, 음, 그 예시에서, 이 GCD가, 아닙니다. 무시해주세요. 뭔가 방금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걸 정하는 게 아니었는데 음, 이게 증명을 한 줄 한 줄을 따라가려 그러면 어려운데,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환군이라는 게 구조가 되게 간단하잖아요.
특히 지금은 유한 순환군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그냥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대충 9개라 치고 이런 식으로 9번 찍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군이잖아요. 네. 아홉, 군은 별로 숫자가 좋지 않네요. 8이라고 칠게요.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기알처럼 생겼네.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언제, 그러니까 몇 칸씩 뛰어서 제자리로 그 올까? 몇 칸씩 뛸 때 몇 번 뛰어야 제자리로 올까라고 생각하면 두 칸씩 뛰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 칸씩 뛰면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두 칸씩 뛰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를 찍으면은 뭐 이게 터널 좀 줘. 그 저기가 되죠. 어. 부분군이 되죠. 서브 그룹이 되죠. 요거는. 그런데 세 칸씩 뛰면은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3, 그러니까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3, 6, 9, 땡땡땡땡땡 해서 언제 8의 배수가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3에서 시작하면 결국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냐면 24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24는 3 곱하기 8이잖아요. 원래 그룹의 크기만큼 결국은 돌아야 그 24에 도착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전부 G 코션트 8G, 제가 좀 전에 그린 게 결국은 G 코션트 8G일 거잖아요. G 코션트 8G의 원소를 전부 다 찍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8개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약수일 때와 약수가 아닐 때, 요 D랑 N이 약수일 때랑 약수가 아닐 때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면은 약수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약수이면은 어쨌든 중간에 이렇게 몇 번 띠용띠용 뛰다가 굳이 몇 바퀴 도지하고 한 바퀴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약수가 아니면은 한 바퀴 만에 여기에 못 올 거예요. 이렇게 될 네.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내용, 약수면 한 바퀴 만에 돌아오고 약수가 아니면 한 바퀴 만에 못 돌아온다는 것을 엄밀하게 증명한 게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증명을 제가 좀 전에 그린 이런 그림 그려서 봐라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어, 음, 그럼 방금 하신 말씀이랑 한 번만 좀, 어, 역방향을 매칭을 좀 해보면은, 어, 그 약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약수를 오더러 가는 서브 그룹이 존재한다가, 음, 나눠 떨어지는 수면은 그런 그만의 이치가 있고, 방금 설명하신 건 오히려 오더가 와닿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이 정리보다는 개인적으로 그 오더를 약간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까라는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방금 말씀 듣고 나니까 그 여기 안에 있는 애를 몇 번 돌려야 항등원이 나오냐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 렘마도 사실은 이 렘마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8짜리라고 칠게요.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팔각형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팔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팔각이 이상하다. 팔각형을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A가 뭐 2나 4면 너무 뻔하니까 6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6과 8 사이에는 그 최대 공약수가 2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두 칸짜리 블럭을 쌓아서 6도 만들 수 있고 8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굳이 제가 다시 그냥 원을 그릴게요.
그럼 원을 이렇게 8등분 했다고 쳐볼게요. 피자 이렇게 나누듯이. 그러면 제가 한 번에 몇 칸을 갈 거냐면은 요렇게 6칸을 갈 거예요. 그 다음 6칸 가면은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로 갈 거예요. 뭔가 모양새를 보니까 홀수점은 굳이 방문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왜냐면 6과 8은 둘 다 짝수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숫자가 뭐인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6과 8의 GCD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음,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이 증명을 보시면 좀 그림이 잘 그려지실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증명이 헷갈리는 이유가, 우리가 어쨌거나 여기서는 n을 디바이드 하는 d를 정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n이 8이면은 1, 2, 4, 8만 보고 있는 거고, 3, 6을 보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증명은 그 3, 6에 대해서도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게끔 하는 증명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맞나?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이 inverse of log d를 1, 2, 4, 8로 고정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한가? 어차피 1, 2, 4, 8로 고정해놨으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요 렘마 필요 없이 그냥 요 OX의 D분의 N승은 바로 D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D가 애초에 N을 디바이드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요 렘마의 쓰임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적어도 여기서 저 뒤에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긴 한데.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죠? 그러게요. 여기서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니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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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렸는데. 네. 아, 렘마가 여기 저, 나오네요. 여기 저 뒤에 한번 쓰이네요. 중요하게. 코롤러리 저기 증명할 때. 아, 근데 방금 그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익시스턴스는 뭔가 딱히 필요 없는 거 같고 유니크네스에서 그 홀섬 M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음, 이것도 저 M은 디바이드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뭔가 저 GCD를 도입해야 저 NS 더하기 MT가 써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여기요, 여기. 네. 네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없어도 되네요. 그림은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그 강서원 선생님의 그 팔각형 그림을 보니까 명확해졌던 것 같아서요. 저도 그 몇 번, 그, 어, 뭉텅이로 뛰어넘냐? 방문하지 않는 점이 좀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프라임 넘버, 콜로너리부터는 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싶은데, 그, 여기 전까지에 조금 더 말씀하실 부분이 더 있으신가요, 혹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아, 네. 아, 다시. 앞에 부분을 빼고, 요거요. 네. 증명을 안 해봤는데. 네. 이게, 저는 그냥 팩트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라고 하더라고요. 배주 항등식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n과 m이라는 두 정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GCD가 말하는 거는 결국은 그 어떤 블럭을 똑같이 쌓아서 n도 만들 수 있고 m도 만들 수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둘 다 만들 수 있는 그 최소 블럭의 높이, 최소 블럭의 높이를 ns 더하기 mt 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그래서 네. 이거 지난번에 그 박지서 선생님이랑 그 평일 8시 반에 만나서 하는 그 시간에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증명 분명히 한 번은 봤을 때 내가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그 이렇게 증명하더라고요. 제가 요거 위에다가 요 바로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 저거 아시죠? 유클리드 호재법 아시죠? 그게 뭐였죠? 유클리드 호재법이 최대 공약수 찾는 그 적당한 정수 아무거나 한번 줘보시겠어요? 12요. 10이랑 하나 더 주세요. 가급적이면 약수나 배수가 아닌 걸로. 7? 7요? 아, 7? 아, 7 좀 별론데? 최대 공약수가 1은 아닌 걸로. 서로 손은 아닌 걸로 아무거나. 14요. 아, 아닙니다. 14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10, 14에서 12를 빼요. 아, 뺀다기보다는 14를 12로 나눠요. 그래서 나머지를 여기다가 써요. 그 다음에 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그럼 여기 0이 남잖아요. 혹시 죄송한데 어디 계신가요? 제가 위에다가 쓰고 있는데, 아, 네. 네, 보이시나요, 여기? 네. 네, 잠깐만요. 조금만 굵게 할게요. 써놓고 보니까 14도 별론 것 같은데. 어, 22? 22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은데,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꼭 이렇게 쓰더라고요. 맞나? 모르겠다. 아무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10이 남잖아요. 그 네. 다음에 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2가 되죠. 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그러면 나머지가 0이 되죠. 네. 여기에 나오는 이게 최대 공약수예요. 요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이 가능하고 이 증명은 제가 어 지금 그 토요일 아침에 하는 증명 기출 수업 거기에다가 제가 이거 참고하세요라고 알려드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혹시 필요하시면 오늘 제가 이따가 안 까먹으면 그 사이트 올려둘게요. 이렇게 하면은 요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요 과정을 제가 그대로 역으로 따라가 볼게요. 2는 12 빼기 10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1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1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12는 22에서 아니지 12는 원래 맨 처음에 12가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1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22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22 빼기 12잖아요. 결국 2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더하기 12에다가 2를 곱해서 2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래서 22와 12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해서 2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GCD를 찾은 다음에 그걸 역방향으로 쭉쭉쭉쭉쭉 타고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나왔던 이 두 숫자에다가 어떤 정수가 곱해진 꼴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방식대로 하니까 그 정수가 되게 명확해진 것 같은데, 그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GCD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직관적으로 수식 안 쓰고가 되나요? 요 과정이요.
네, 어, 제가 이거, 잠깐만, 제가 그러면 캡처해가지고, 증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증명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써보라 그러면 저도 쓸 자신은 없어요. 어,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요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붙일게요. 지금 여기 그, 요 괄호로 써 있는 게 A와 B의 GCD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A가 더 큰 경우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A를 B로 나누면은 A는 BQ1 더하기 R1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아까 22를 1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10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R1에 해당되는 10을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정리가 하나 나와요. 지금 시어림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요런 정리가 있거든요. A와 B의 GCD랑 B랑 R1의 GCD가 똑같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B고 여기가 R1이잖아요. 이것의 GCD랑 이것의 GCD랑 똑같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던 과정을 똑같이 계속 가면 되겠죠. 그럼 언젠가 0이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가 0일 때 그, 그 재수라고 해야 되나요? 요 값. 이게 바로 그 GCD가 된다라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썼던 요 과정이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 사이트 제가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 이거 보니까 그 디비전 알고리즘도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었는데, 어, 그, 그냥 이 표기랑 좀 비슷하게 쓰면은 A, B 두 개의 정수가 있고, 어, 근데 디비전 알고리즘에서는 그 나누는 애를 찾아보니까 다 그냥 양수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AB가 있을 때, 어떤 Q는 그 정수이고, 그리고 R은 0에서 나누는 수인 B-1. 근데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 이것도 양수여야 이런 거고, 그, 어떤 거는 또 보니까 등호 없이 그냥 B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누는 수가 이게 음수가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원래 세팅대로 좀 써보면은, B가 양수인, 원래 세팅대로 써보면은, 아, 지워지질 않네. B-1. 네, 이런 QR이 존재해서 A는 Q 더하기 R이 성립을 한다. 근데 그 조건 때문에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나누는 게 음수가 될 수 있는 예시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약속은 디비전 띠어름은 그냥 정작 이렇게 쓰는 것 같아서, 어, 나누는 수가 B가 음수면은 뭐 부호 바꿔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바꾸면 되죠. 아, 네. 네. 그럼 그냥 약간 편의상 정도로만 생각을 해도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3시가 됐는데, 혹시 여기까지 조금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근데 이 최소 블록 쌓기가 그래서 이 호재법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클리드 호재법이 GCD를 찾는 방법이죠. 그 최소 블록을 찾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네. 네. 요거를 블록 쌓기와를
비유를 들면서 뭔가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증명이 블록 쌓기를 비유로 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어, 그게 살짝 녹아 들어가 있기는 하죠. 노요?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여기가 다시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 A, B이고요. 지금 여기가 다시 큰 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제가 나머지를 썼잖아요. 네, 그 정리가 하나가 뭐냐면은 A와 B의 GCD랑 B와 R의 GCD가 똑같다라는 정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두 개의 GCD를 구하나 이거 두 개의 GCD를 구하나 똑같을 거잖아요. 여기서 또 나누는 거예요. 이걸 A, B라고 두고 여기를 B, R이라고 두면은 또 이거 두 개의 GCD랑 이거 두 개의 GCD랑 똑같겠죠. 이걸 네. 어디까지 가냐? 어느 하나가 0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음, 0이 나오는 순간 0과 무언가의 GCD는 그 0이 아닌 다른 수일 테니까. 네. 근데 이 과정을 잘 보면은 결국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요 2라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수는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최소 블럭이라는 거예요. 아, 최소 블럭 맞나? 최대 블럭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름을 이상하게 붙이려니까 헷갈리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최대 블럭이라고 해야겠구나. 네. 네, 그레이티스트니까. 맞네.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어려워 보였던 그 증명이 지금은 증명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나머지랑 그 나누는 수랑 요거요, R이랑 요거. B, 네, B랑 R1만 네, 저 최대 공약수랑 AB의 최대 공약수랑만 같은 것만 증명을 하면 네, 완전 납득이 될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그냥 여기 채팅창에다가 사이트 하나 저기 붙여드릴게요. 여기 맨 앞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냥 이 페이지 이름 자체가 유클리드안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뒤에 다 보실 필요도 없고요. 앞에 조금 한 중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대수에는 이게 핵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렇구나라는 것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스터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감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저는 나름대로 궁금한 점을 그래도 오랜만에 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보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좀 많이 막혔던 것 같고,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좀 와닿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래도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라서 아직까지는 괜찮은데요. 이제 슬슬 저의 기억이 아니지. 오히려 최근인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모르겠네요. 22번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23번부터가 아마 제가 그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었던 그룹 액션이라는 게 나와서 여기부터는 저도 조금 준비를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23강부터 좀 헬인가요? 헬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처음 나오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숫자 고르기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12하고
7 골랐었나 했을 때 네, 결국에는 답이 정해져 있 결국에는 강선 선생님께서 숫자를 고르셨어요. 네. 아니 이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골라가지고. 제가 그 유클리드 호재법을 쓰고 싶은데 이게 너무 길어도 너무 짧아도 안 되는 거라서 이게 적당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아, 아,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그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이 순환군일 때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안 되는 사례 중에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 알터네이팅 그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교대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기대수에서 교대군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도 근데 사실 그 오일러 파이 펑션이 여기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완전 와닿지는 않아서 좀 더 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